하루가 멀다 하고 김민재 선수의 이적설, 프리미어리그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 유럽 현지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영국에서 독점 보도가 나왔어요. 영국의 인터넷 매체 팀토크, 이 매체 역시 취재력이 있는 매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최근에 아시다시피 많은 이제 인터넷 매체들이 각 메이저 매체들의 그 기자들의 독점 컬럼, 특히 이적 시장 컬럼들을 좀 이제 유치하면서 공신력을 높여가고 있거든요. 이 팀토크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 시장의 독점 정보를 이제 공개한다라면서 올리면서 미국의 방송사죠. 프리미어리그 그 중계권을 갖고 있는 벤 제이콥스 기자의 컬럼을 이제 실었는데 이 주인공이 공교롭게도 김민재 선수였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맨유가 이제 그 김민재 선수 영입을 원하고 있지만 토트넘과 리버풀이 그 김민재 영입에 앞설 수도 있다라고 이제 제목을 뽑은 거죠. 네,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김민재 선수의 모든 이적설들을 다 소개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팀과 링크가 됐고 어떤 팀이 앞서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지만 영국의 팬들은 사실 그렇게 디테일하게 김민재 선수의 소식을 쫓지 않았기 때문에 맨유에 대해서는 최근에 언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다른 팀들은 어느 정도 밀도가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미국 방송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벤 제이콥스도 런던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뉴욕하고 런던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제 축구 취재할 때는 런던에 와서 이제 취재를 하거든요. 사실 이 기자 같은 경우는 축구를 그렇게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자는 아니었죠. 물론 첼시 팬이긴 한데요. 그리고 또 이제 저기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타이슨하고도 같이 이제 사진을 찍을 정도로 미국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기자긴 한데요. 근데 이 기자가 갑자기 축구판에서 등장하게 된 거는 최근에 좀 많이 그렇죠. 보엘리가 이제 첼시를 인수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보엘리 그 측근 인사들과 소스가 있나 봐요. 그래서 첼시 관련 독점 소스들을 계속 쏟아내면서 떡상한 케이스거든요. 최근에. 그리고 이제 지금과 같이 다른 매체 기고를 한다면 조금은 이제 떨어지더라도 다른 데서 좀 다른 팀들의 좀 얘기들을 좀 들은 거. 메인 뉴스는 이제 자기네 방송에서 해야 되니까 소개하는 과정 속에 이제 김민재 선수를 다루면서 맨유를 좀 언급한 것 같은데 그럼 이 보도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살펴보면요. 우선 흥미로운 게 지금까지는 솔직히 이제 맨유, 리버풀 위주로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토트넘을 언급하게 됩니다. 물론 토트넘이 예전에 김민재 선수 영입을 노렸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 한준TV에서도 예전에 했었지만 무리뉴 감독도 밝혔고 다 알려져서 새로운 얘기가 아닌데 이 벤 제이콥스가 언급한 것은 그 과거 시기가 아니라 김민재 선수가 페네르바체를 떠나서 나폴리로 갔던 2022년 여름에도 토트넘이 영입을 하려고 했다. 바로 그 얘기를 이제 본인 입장에서 내가 공개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것도 다 알려져 있긴 하죠. 그러니까 영입을 하려고 한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토트넘이 센터백 무조건 한 명 영입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리스트 거의 10명을 뽑았어요. 그 10명 중에 한 명이 김민재긴 했는데 김민재는 후순이었죠. 그러니까 토트넘은 왼발잡이 센터백을 그게 콘테 감독이 요구를 했던 거기 때문에 콘테 감독이 왼발잡이 무조건 해달라. 그래서 원래 1픽은 원래는 슐로터백이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슐로터백이 일찌감치 도르트문트로 이적을 확정짓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스톤이 연결되고 그바르디올 연결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인카피에도 연결되고 파우토레스까지도 연결되는데 다 안 되니까 이러면 차라리 오른발잡이 영입하는 게 낫지 않아?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김민재도 연결되고 이랬었던 거거든요. 은티카도 연결이 됐었죠 그때. 결론적으로 랑글레 임대 영입을 하게 됐던 결론이었는데 중요한 게 뭐냐? 토트넘이 꽤 오래전부터 김민재 선수와 연결이 됐다 보니까 강하게 연결이 됐었다. 특히 이제 손흥민 선수가 추천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콘테 감독이 고집을 조금만 꺾었으면은 손흥민과 김민재가 같이 뛸 수 있었죠 이번 시즌에. 그렇게 안 되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찌됐거나 모르죠. 김민재가 같이 뛰어주면 또 달랐을 수도. 어쨌든 이제 성사되지 못했다. 하지만 여전히 토트넘은 이제 김민재 선수에게 관심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금 가장 그 관심을 갖고 있는 팀이긴 하고 유력한 팀이긴 한데 토트넘도 여전히 관심이 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한 게 리버풀과 토트넘, 맨유 이 팀들이 김민재 선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맨유가 그 가장 많이 언급이 된 팀이지만 어려운 위치, 디피컬트 포지션일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바란이라는 확고한 스타팅 센터백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김민재는 이적할 경우엔 주전으로 뛰고 싶어 하는데 맨유에서 솔직히 주전이 되기 어렵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토트넘과 리버풀은 그걸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맨유보다 어드밴티지를 살짝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건데요. 저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주전을 못 뛸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맨유에서도. 다만 이제 맨유를 가게 될 경우에는 경쟁이 불가피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바란과 리산드로와 이제 두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본다면은
일단 토트넘 가면 무조건 무혈 입성이죠. 그렇죠. 네. 토트넘 가면은 뭐 심지어 로메로도 부상이 많고 또 이제 김민재가 이번 시즌 보여준 게 더 많아요. 그렇죠. 로메로보다도. 그리고 또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도 판다이크가 이번 시즌 뚝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코나테도 부상이 많고 이번 시즌만 놓고 보면 리버풀도 코나테와 판다이크 중에는 코나테가 더 나아요. 근데 그 코나테보다도 김민재가 더 나아요. 그리고 코나테 부상 많고 판다이크 부상 많고 마팁 부상 많고 뭐 이런 상태니까 리버풀 가도 이건 무혈 입성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반면 이제 맨유만 유일하게 경쟁을 해야 되니까 야 우리가 너 무조건 붙박이 주전시켜줄게 이 말을 못하는 거죠. 하지만 리버풀과 토트넘은 솔직히 이제 맨유랑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충분히 던질 수 있다는 것을 벤 제이콥스 기자가 얘기한 것이고 그러면서 김민재 선수에 대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18살 선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유망주가 어린 나이면은 뭐 주전이 아니어도 이제 경쟁을 하고 혹은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겠지만 26세 선수라면 이적했을 때 어떤 팀을 가든 즉각적으로 주전이 되는 팀을 가고 싶어 한다. 게다가 나폴리도 이미 주전이잖아요. 그렇죠. 확고한 주전이고 나폴리도 안 좋은 팀이 아닌데 여기서 이적을 할 때 내가 백업이 되기 위해 어디를 간다? 이건 뭐 솔직히 이제 고려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김민재 선수가 리버풀이나 토트넘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이건 저희가 뭐 잘 알고 있는 부분 이제 바이아웃 금액인데 4,300만 파운드의 이제 조건인데 이거에 대해서 솔직히 이제 여전히 영국 팬들은 그 선수 그 정도 가치야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의견을 첨언한 거예요. 리즈너블한 가격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건 뭐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소리인 거죠. 그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김민재 선수의 가치도 그 정도 돈을 받을 만하고 김민재 선수를 원하는 팀들도 그 정도 돈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이 바이아웃 조건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가 김민재를 설득하느냐, 펄스웨이드라는 얘기를 써요. 이 원하는 팀들이 김민재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다라는 그 보도를 한 겁니다. 사실 뭐 김민재 선수의 이적료가 웨슬리 포파나나 아니면은 뭐 메가이어라던가 이런 선수들보다 떨어질 이유가 없죠. 현재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고려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바이아웃이 있는 이 시점, 발동되는 기간에 무조건 프리미어리그 이적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이 가장 싼 때입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가 그 다음에 바이아웃 조항이 사라지게 되니까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같은 날 풋볼 인사이더에서도 보도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슷한 그 출처가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유사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도 일단은 토트넘을 메인으로 내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토트넘도 김민재 선수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최근에는 맨유 리버풀 얘기만 주구장창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환기가 필요하다라고 영국 언론도 생각한 것 같아요. 토트넘도 김민재의 바이아웃 금액을 지불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풋볼 인사이더가 소스 본인들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토트넘이 김민재 선수 영입 경쟁에 나서면서 4,300만 파운드를 그 7월 달에 이제 지불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라고 이제 보도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토트넘이 나폴리로 김민재 선수가 간 뒤에도 나폴리 쪽에다가 이적에 대한 제안을 했다라는 것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미 나폴리가 거절했다. 비드 리젝티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뭐 이거는 이제 베이스A 기자가 보도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확실한 것까지는 저도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토트넘이 제안했다는 소리 저도 들어본 적이 없긴 하거든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 싶은데 제안했어도 거절하죠. 왜냐면은 그때는 바이아웃 조항이 발동하는 시기가 아니니까. 그렇죠. 왜 이 보도가 나왔냐면 거절을 당했는데 7월 2주 동안은 바이아웃 조항이 발동되니 그때 토트넘이 다시 움직일 수 있고 그 돈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아마 제안을 했다면 1월 달일 가능성이 높겠죠. 수비 라인에 부상자가 많았던 시기에 리버풀도 나폴리 쪽에 문의는 해봤다고 했고 토트넘도 그냥 연락은 해봤을 수 있는 거예요. 파라티치가 그래도 이탈리아 사람이고 하니까 혹시 그 김민재 선수 조건은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봤고 뭐 했겠지만 뭔 소리야 안 팔아 가. 이 정도 얘기가 나왔을 수 있는 가능성 정도가 뭐 있지 않겠느냐. 근데 뭐 토트넘이었다면은 포로 영입할 때도 그렇게 지지지지 끌었는데 그렇죠. 좀 깝깝했겠죠. 그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맨유, 리버풀 혹은 뭐 레알 마드리드 뭐 제가 확인한 바에 따라도 뭐 좀 낭설인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그런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파리 생제르맹도 있죠. 근데 김민재 선수가 굳이 토트넘의 뭐 어떤 관심에 대해 전혀 반응할 일이 없다. 예전에 무리뉴 감독이 직접 연락을 취했을 때 본인도 굉장히 이제 가고 싶어 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지만 어찌됐거나 지금 토트넘이 언급이 됐지만 결국 풋볼 인사이더도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뭐 3월 17일에 보도했듯이 맨유가 오시맨과 더불어 김민재 영입을 추진하고 있고 리버풀 역시 올려
올여름에 김민재 영입을 위해 바이아웃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서 뉴캐슬까지 언급을 해요. 뭐 뉴캐슬 이적설도 나왔으니까. 네. 김민재가 이제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적할 팀의 조건 중에 충족돼야 되는 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다.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해야만 뉴캐슬이든 리버풀이든 토트넘이든 달려들 수 있다. 맨유도 마찬가지긴 해요. 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일단은 현 시점에서는 챔피언스리그 경쟁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거는 맨유가 물론 가장 앞서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3위니까요. 그리고 이제 경기 수도 한 경기 덜 치렀으니까. 그 다음으로 요즘은 뉴캐슬이 조금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원래 그가 뉴캐슬이 굉장히 부진한 시기가 있으면서 4위 자리를 토트넘한테 내주기까지 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삭이 연달아서 골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4위 배당 자체는 뉴캐슬이 더 위로 올라왔죠. 반면 리버풀은 지금 가장 뒤처져 있는 상태긴 한데 토트넘은 이제 문제의 사건들이 있으면서 4위 경쟁에서 조금 힘든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풋볼 인사이더도 어떻게 얘기했냐면 현재 4위는 토트넘이다. 하지만 사우스햄튼과 원정에서 3대3으로 비기면서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뉴캐슬과 리버풀이 추격할 수 있게 됐다. 사실 어떻게 보면 리버풀이 맨유를 7대0으로 크게 깨부시면서 승점차를 좁히면서 리버풀이 치고 올라오겠구나 했던 상황이 본머스전 충격표로 이게 또 날아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리버풀도 좀 확신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실 지금 뉴캐슬이든 리버풀이든 토트넘이든 모두 다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김민재 선수가 바웨어 조항이 7월 1일부터 15일까지 발동되니까 결과가 다 나오고 이제 결정을 하면 되는 상황이긴 해요. 다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토트넘은 일단 경쟁에서 밀릴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그가 제 말은 4위 경쟁에서 밀린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김민재 영입 경쟁에서 밀릴 거라고 보는데요. 토트넘도 4,300만 파운드는 충분히 지불할 수 있죠. 왜냐면 포로도 냈으니까. 네, 그거 지불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연봉이에요. 그 토트넘은 연봉 상한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맨유, 리버풀, 그리고 또 뉴캐슬, 그리고 혹시 파리 생제르맹도 계속 연결되고 있잖아요. 이런 팀들이 뛰어든다면은 이들과의 연봉 경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라고 봐요. 토트넘은. 그래서 저는 토트넘 갈 가능성은 정말 김민재가 나 흥민이 형이랑 같이 뛰고 싶어. 이거 아닌 이상에는 토트넘 갈 가능성은 사실상 좀 힘들다라고 보고요. 왜냐면 아니 거기다 맨유, 리버풀 이런 팀들이 더 안 좋은 팀들도 아니죠. 둘이 더 좋은 팀들이잖아요. 그렇죠. 명성적으로 훨씬 높은 팀이죠. 그렇죠. 근데 연봉까지 더 주면 당연히 그 팀들을 가는 게 일반적인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논의 대상을 놓은 게 맨유와 리버풀이에요. 왜냐면 물론 뉴캐슬은 이제 자본력이 좀 뒷받침되고 있고 챔스 진출을 만약에 리버풀을 제치고 한다. 그럼 솔직히 이제 리버풀은 제껴지니까 오히려 맨유 뉴캐슬을 두고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거는 이제 끝까지 가봐야 되니까. 저는 근데 뉴캐슬을 선택할 가능성도 아예 없진 않다고 생각해요. 4위를 차지한다면. 왜냐면은 김민재 선수의 여태까지 행보들을 보면은 도전의 행보들이었거든요. 나폴리에서도 결국 그렇게 우승까지 이끌어내는 걸 보면은 그런 행보를 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뉴캐슬은 연봉도 많이 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팬들이 가장 기대하고 흥분하는 이적설은 역시 맨유냐 리버풀이냐 할 것 같고 무엇보다 맨유에서는 이미 박지성 선수가 뛰어봤지만 리버풀에서는 아직 한국인 선수가 뛰어본 적이 없고 특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맨유와 리버풀은 서로가 불구대천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팀으로 갈 경우에는 그 다른 팀으로 갈 수는 없게 돼요. 즉 올 여름에 김민재 선수가 이제 택하는 그 행선지가 앞으로의 커리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선택이 되게 될 텐데 그렇다면 이제 팀들의 상황을 떠나서 김민재 선수의 관점으로 보자면 맨유와 리버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리버풀이 챔스에 간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팀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리버풀이요. 왜냐면은 일단 주전 경쟁 자체가 더 쉽고요. 그러니까 맨유 가도 저는 주전을 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카사노도 그랬잖아요. 세계에서 3대 센터백 중에 한 명이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맨유 가도 저는 바란하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하고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반면 리버풀은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고 또 이번 시즌에 리버풀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은 이거는 부상자가 좀 많았던 것도 있고 저는 그러니까 리버풀이 중앙 미드필더에 만약에 벨링엄을 영입하게 된다. 그리고 실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획득할 경우 벨링엄은 리버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현지 언론들이 다 보도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냥 잉글랜드만이 아닌 독일, 스페인 이런 데서도 벨링엄은 리버풀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챔피언스리그를 못 가더라도 리버풀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벨링엄과 김민재가 보강이 된다면은 공격은 이미 세대 교체가 됐잖아요. 그러면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리버풀은 충분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주전 경쟁을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제 김민재 선수가 맨유에 갈 경우 충분히 리산드로 바란이 있어도 뭐 리산드로의 높이 문제를 커버한다거나 바란의 이제 피지컬이나 혹은 부상 문제 이런 체력 문제를 커버한다거나 김민재 선수가 충분히 주전 자원으로 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현재 시점에서 이제 결국 리버풀은 벨링엄의 보강 문제라든지 다른 포지션에 솔직히 지금 조금 전성시대보다 내려온 상태고 조금 꺾인 상태잖아요. 특히 이제 클롭 감독의 사이클이 좀 끝났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특히 이제 클롭 감독의 축구가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좀 혹사의 좀 느낌도 있다. 체력적인 부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맨유에 가는 게 특히 이제 테나 감독이 오면서 맨유가 좀 매력적인 축구도 하고 있고 특히 맨유가 퍼거슨 감독 이후 굉장히 좀 긴 조금 암흑길 아닌 암흑길을 보냈잖아요. 그걸 또 반전시키는 게 김민재라면 즉 사실 박진호 선수가 오기 전에 퍼거슨 감독이 은퇴를 고민하기도 했었던 조금 힘든 시기가 있다가 호날두, 뭐 박지성, 뭐 루니, 뭐 테베스 뭐 이런 선수들과 함께 제2의 그 퍼거슨 감독 황금기를 열었듯이 맨유의 또 하나의 황금기를 김민재 선수가 연다면 또 재밌는 일이 되지 않을까. 사실 근데 퍼거스 감독이 은퇴를 고려했던 거는 다른 거보다도 그 말 때문이었죠. 에마의 경마 그 사건 때문이었죠. 그때 계속 맨유를 소유하고 있었던 가문하고의 그 마찰이 있었으니까. 뭐 어찌됐거나 그때 좀 힘든 시기가 좀 있었어요. 뭐 연속 우승이 끝나고 베론 영입도 실패하고 어찌됐거나 그런 좀 그 인연도 있고 또 맨유가 어떻게 보면 그 박진호 선수와의 좋은 인연 때문에 계속해서 한국 선수를 영입하고 싶어하고 손흥민 선수도 그래서 고려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뭐 맨유에 가서 또 박진호 선수에 이어 또 한 번의 한국인 스타로서 활약하는 것도 좀 재밌겠다. 그리고 저는 이 테나 감독을 최근에 올 시즌 보면서 좀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느끼다 보니까 테나 축구에서 김민재 선수가 어떻게 활약하는지 좀 보고 싶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맨유에 가는 것도 어떨까. 물론 뭐 리버풀에 가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클럽 감독도 손흥민 선수를 그렇게 영입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렇죠. 도리어 더 적극적으로 나선 거는 클럽 감독이었습니다. 맨유는 그냥 연결이 됐던 거였지. 그리고 연결됐지만은 결국 영입을 안 하기로 선택을 했었기도 했었죠. 맨유 같은 경우는. 반면에 이제 레시포드를 키워보겠다라고 그랬던 거였잖아요. 그 그린우드 키워보겠다라고 그때는. 그럼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실력적으로는. 선수 눈 좋았다. 근데 리버풀은 정말 적극적으로 영입을 하고 싶어 했잖아요. 어찌됐거나 이제 김민재 선수가 뭐 지금 저희의 기대와 예상대로 일정이 이어지고 활약이 이어진다면 충분히 맨유와 리버풀의 오퍼를 받고 둘 중에 한 팀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좀 행복한 고민이 될 것 같고 이 실제 고민은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경우 김민재 선수가 잘 하지 않을까. 또 각 구단들이 또 어떤 것들을 또 협상할 때 내밀까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 김민재 선수가 유럽의 그 많은 언론들 또 많은 그 이적 시장 전문 기자들의 보도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김민재 선수는 뭐 앞으로 계속 이적설이 그냥 뜨겁게 나올 겁니다. 7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정말 말 그대로 쇼케이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요. 아마 저희도 그 7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매일매일 그 휴식 없이 열심히 달리지 않을까. 어차피 그 나머지 기간 동안 경기도 없는데 김민재 이적설을 체크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특집으로 준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속해서 나오는 소식들 또 새로 변동되는 정보들 한준TV에서 빠르게 정리해서 전해드릴 테니까요. 부버즈 김현민 기자와 함께하는 김민재 이적설 팩트 체크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